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뽑아야 하거나 노화위에 치아가 탈락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불편함으로 가득해집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영향을 미쳐 심리적 콤플렉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다수 치아가 탈락한 경우라면 불편함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죠.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잇몸이 함몰되니까 털리도 빠져요, 이게 또. 자연 치아를 쓸 수 없게 되었거나 이미 빠졌을 때 세균이 번식하고 잇몸병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전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잇몸뼈가 약해지거나 없으면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체 식립이 불가능한 환자도 전체 임플란트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 전체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김성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사실은 예전에 틀니를 쓰시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기존에 남아있는 치아들을 하나도 살리지 못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틀니는 뺐다 꼈다 이제 가철성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런 불편감도 있고 음식물을 또 틀니 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는 잇몸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번 뺐다 꼈다 해야 되는 또 그런 불편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씹는 힘이 내 치아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씹고 싶어도 뭐 견고한 음식이라든가 뭐 육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질긴 음식들은 식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임플란트로 바꾸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연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교합력, 씹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틀니를 쓰셨던 분들도 아니면 잇몸이 안 좋아서 이제 전체 치아를 거의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제 위치에 맞게 적정량을 심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전체 임플란트로서 내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면 우선은 이제 뼈 이식이 충분하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뼈 이식 술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되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하기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뭐 보통 이제 뼈 이식이라고 말을 하면 수평적으로 하는 것들을 골폭을 넓히는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기술이나 아니면 재료들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뭐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잇몸뼈가 부족해서 뭐 치아 형태가 약간 자연치아하고 다르게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보였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뼈 이식술 또는 잇몸 이식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상악동 거상술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자연치아하고 준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은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박지태 씨도 한결 안정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치료를 받던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잇몸 질환이 심해가지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위에 어금니 양쪽 2개씩 빠진 상태로 있다가 이제 보철을 해가지고 틀니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잇몸이 질환이 심해지니까 아래 끝까지도 어금니까지도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치열이 안 좋다 보니까요. 아래 앞니까지 흔들리고 이렇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소화가 안 되죠.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그러고 제가 나물 반찬이라든지 고기 같은 것도 참 좋아하는데 그걸 못 먹고 제일 불편한 게 야채를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제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너무 아프니까네 음식을 도저히 이제 섭취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알아봐가지고 잘한다 해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여기를 선택하게 된 원인은
안 아프게 한댔어. 제가 약간 특이 체질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아래쪽에 신경치료를 할 때 마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취가 한 20분 만에 깨버리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원장님한테 이제 제일 먼저 중점으로 물어본 게 안 아프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해준다더라고요. 정말로 안 아프게 해주셨습니다. 진료를 받기 전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 지태 씨. 파노라마 엑스레이는 구강 내 전체를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내는데요. 치아의 상태와 배열, 교합 관계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쪽 어금니가 없어 많이 힘들었던 지태 씨는 교합에 문제가 생겨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대.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예,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얼굴 좋아하신 것 같은데? 아유, 좋아하시죠? 한번 해보시죠. 박지태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어금니가 제 기능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경험해 보셨지만 어금니로 제대로 씻게 되면서부터 이제 욕심을 쫓으면 어떻게 돼? 이쪽에 이제 턱이 불편해진다. 어금니 쪽에 제가 너무 힘이 과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크해 갖고 근육량이 좀 과하다. 이렇게 되면 보톡스를 맞거나 해서 힘을 좀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할 적에 너무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유는 이제까지 어금니를 제대로 지금처럼 써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아 맞물림도 주기적으로 체크할 거고, 중간에 쓰시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하신 건 언제든지 연락 주고 오시고 지금처럼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지태 환자분은 사실 잇몸도 많이 안 좋으셨고, 이제 50대시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금니 쪽에 제대로 기능을 못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에 턱이 아래 턱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래서 치아가 닿는 게 앞니 쪽이 조금만 닿고 어금니 쪽에는 하나도 안 닿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환자분이 제일 고민하셨던 거는 제대로 씻고 싶다. 제대로 씻고 싶다가 제일 큰 고민이었고, 근데 사실 아래쪽의 치아를 이렇게 전부 다 발치하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만약에 교정 치료를 하거나 했었으면 충분히 좀 그럴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이미 이제 50대 후반이시고 그 다음에 잇몸도 많이 안 좋아하신 상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여러 치아들이 보철물이 되어 있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겠지만, 자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신 데 있는 케이스였죠. 사실 이 고민하시기 전까지 여러 치과를 다녀오셨고요. 아,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저희 치과에 오셔갖고 아주 적절한 치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던 아래치아, 그 다음에 잇몸에 안 좋은 치아들, 그 다음에 이미 변형이 된 치아들은 발치를 다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 양쪽으로는, 오른쪽 왼쪽 위쪽의 양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뼈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상악동 고상수를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앞니 쪽에서도 사실 앞니만 부딪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잇몸에 안 좋은 부분은 이제 발치를 하고 이제 브릿지 치료를 해갖고 신미성까지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치아에 대해서 손을 댔고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쓰고 계십니다. 미용적으로, 미관적으로 봤을 때 치아가 고르니까요. 전에는 제가 치열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항상 이래 좀 수축되는 그런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또 제 직업상, 직업이 제가 또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항상 거기에 대한 일에 좀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저 학원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으니까요. 뭐, 아예 발안식으로 자랑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먹는 게 즐겁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래
우리가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하면은 대충 씹어가지고 능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소화불량이 걸렸었죠.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먹는 게 즐겁고 뭐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경기만 좋으면 항상 먹으러 가자면 좋아. 저는 한정입니다. 큰 돈 들이고 했으니까는 계속 예방 그걸 하면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겠죠. 뭐 끝났다 해가지고 내몰라라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해가지고 또 방치하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다시 또 고통을 그런 또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즘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기분이 좋다는 이상문 씨는 임플란트 수술 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 후 다시 나빠져 재수술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뭐 스트레스 받으니 자동적으로 빠지대요. 자동적으로 이가 빠지고 음식 먹는데 지장이 좀 많대요. 이를 이제 하기 위해 타 병원을 갔다가 한 2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다니고 그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하기에 이제 뭐 여러 소문 끝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요 병원이 잘한다 해서 왔습니다. 뭐 이빨하고 한 이후에는 일상생활도 좋고 밥 먹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리고 밥도 잘 먹고 하니까 가족들도 좋아하고. 안녕하세요, 이상무님. 잘 계셨어요? 오늘 그간에 잘 쓰고 계신지 한 번 더 보고요. 제가 앞으로 주의사항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실게요. 한번 해보시죠. 다 물어보세요. 꽉 물어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물어야지. 다 물어보고. 그렇지. 이상문 환자분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과정 중이셨어요. 타치과에서. 근데 이제 오른쪽 위에가 상악동 고상수를 하기에는 뼈가 너무 얇다. 종이장처럼 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실패할 경우에 위험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제가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심을 때는 11.5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길이가요. 그러면 1mm 정도밖에 안 되는 뼈 위에 11.5를 심으면 내 뼈는 1mm만 되고 나머지 10mm 이상은 이제 이식한 뼈에 임플란트가 담기게 되니까 그게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실패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과에서 치료 받으시다가 이제 치과 의사분께서 정중하게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가보시라 하셔서 이제 저희 병원에 임플란트 치료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뢰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초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는 아래쪽에 2개,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는 3개, 왼쪽 위에는 4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이 부위가 너무 얇잖아요. 그죠? 요 위에는 이제 공기주머니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왼쪽은 어떻게 하셨으나 이제 오른쪽 하기가 너무 위험 부담이 컸던 거죠. 그리고 장기간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한쪽만 식사하시니까 또 임플란트도 하나는 안 좋아지는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상악동 거상수를 동반한 인대 임플란트 식립을 오른쪽 위를 하고, 그 다음에 앞니 부위에도 이제 신미성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 좋아지는 임플란트는 이제 제거를 한 상태였던 거죠.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어금니 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앞니 쪽에서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과거에 장기간 썼던 틀니 사용을 이제 지금은 안 하시게 된 겁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파노라마와 CT를 찍고 그 영상을 분석해 환자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 모의 수술을 한 번 더 거쳐 체계화된 준비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임플란트 수술, 잇몸뼈나 잇몸이 부족한 환자들을 위한 뼈 이식술, 잇몸 이식이나 성형술 등의 고난도 수술이 진행되고 난 후
자체 기공소에서 환자의 개별화된 데이터를 이용해 알맞은 보철물을 제작하고 환자에게 장착하면 모든 과정은 끝이 납니다. 우선적으로 기능적으로 최대로 좀 회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틀니는 씹는 힘이 내치아나 임플란트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뭐 견고한 뭐 약간 질긴 고기나 이런 거는 못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고기를 드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가 기능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니 부위에는 보통 장기간 틀니를 쓰시게 되면 이게 잇몸뼈가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가 비유하면 종이장처럼 얇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잇몸이 겉에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뼈가 있는 것처럼 도톰하게 보여도 실질적으로 열어서 실제로 보면 잇몸뼈가 굉장히 얇게 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신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니 임플란트도 또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견고하게,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내 뼈처럼 기능할 수 있는 뼈 이식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모님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는 사실은 오른쪽에 많이 안 좋았었던 자리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왼쪽에가 뼈가 거의 뭐 종이장처럼밖에 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제가 이제 뼈 이식을 우선 했고, 그거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됐던 게 뭐냐면, 여기 내 뼈가 1mm 정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이식한 뼈라서 여기에 이제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임플란트 안정성이 떨어질까 봐 그게 제일 우려됐는데, 그래도 지금 뭐 이상무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잘 쓰고 계셔갖고 아주 상태가 좋아요. 옛날 사진을 보니까 임플란트를 한 게 참 행복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뭐 말씀대로 앞으로 예방 관리를 잘 받아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른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선 서원원 씨는 함양에서 부산까지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늦게 도착한 것 같아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이가 아프지 않아 어떤 상황에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면 처음 이곳을 방문했던 때가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당뇨가 있어가지고 거의 그냥 자연 발치 다 빠졌어요. 빠지고 잇몸이 또 함몰돼가지고 털리도 못한 상태에서 털리 했다가도 이게 잇몸이 함몰되니까 이 털리도 빠져요. 이게 또 잇몸 자체가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먹지는 못하고 뭐 죽 같은 거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들었죠. 힘들고 아예 포기한 상태였죠. 잇몸이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다른 데 서울에 2군데 다녀봤고요. 이제 소개로 내가 아는 데가 없으니까 소개를 갔었는데 견적 자체가 엄청나더라고요. 몇 천만 원. 단위가 엄청 높아요. 이게 아주 상상 못할 정도 높고 금액적으로도 부담도 못했고, 그러기를 몇 개월 거의 1년 정도 지났죠. 이제 지나고 먹지 못하고 대인관계 못하고 우울증 오고. 그럼 이제 아들이 큰애가 소개로 이 병을 왔어요. 이 병은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왔는데 그때 긴가민가 했어요. 여기 와도 몇 군데 하도 많이 다녔으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원장님이 그러더라. 막 자기 믿고 한 바퀴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맡긴 거예요. 그냥 내가 뭐 기술적인 것도 모르고 맡긴 건데 결론은 뭐 잘 됐어요. 진료를 받기 전 원원 씨가 들린 곳은 바로 구강 예방센터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요. 구강 내 세균 검사, 잇몸 검사, 임플란트 검사 등 종합 구강 검진을 하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별 위생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전용 스케일러, 에어플로우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해 임플란트 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 서원님께서는 우선은 앞니 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곳니 부위는 좀 튼튼하게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잇몸 부위 치아들은 다 발갈을 하고, 그다음에 송곳니를 기준으로 해서 앞니에는 고정식 보철물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양쪽 어금니와 위에는 이제 틀니를 벗기 위해서 9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틀니를 완전하게 이제 벗게 되신 거죠. 물론 뼈 이식술하고 동반해서 이제 시행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시 꽉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원원 씨는 치아 교합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비를 사용해 전체 교합의 강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힘이 더 가해지는지, 골고루 힘이 분산되어 교합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합은 삶의 질적 향상과 가장 연결되는 부분으로 발음, 음식물 씹기 등 기능적인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내 치아처럼 쓰고 내 치아 다음으로 좋은 치아인 거는 맞지만은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기계라는 겁니다. 기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 치아처럼 자연스럽게 마모가 돼서 주변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그게 강력하게 남아서 다른 치아를 망가뜨리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그 교합력이 너무 셈으로써 주변 턱관절이나 아니면 주변 근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아니면 너무 교합력이 약함으로써 제대로 임플란트는 했는데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플란트 교합과 연관이 된 거죠. 겉으로 나와 있는 환자분들이 보는 임플란트 치아에 관련된 씹는 거에 가장 중요한 교합이기는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조정하거나 그 위치나 유지가 되지 못한다면 저희가 애써 힘들게 만든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나중에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서 잃게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임플란트 다 하고 나서 나가가지고 뭘 먹었냐면은 깍두기 먹었어요. 깍두기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아마 그 치과에 고시하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심정을. 진짜 깍두기를 씹을 수 있는지. 설렁탕 치과 가지고 깍두기를 먹었다니, 깍두기를 제일 먼저. 그렇게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또 일 자체가 농사일이니까 힘든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 못해 3개월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무조건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면 2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다고 또. 믿고 있는 거죠, 이 병원에. 그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오면 이제 관리 안 했다고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제 병원 믿는 거죠. 제대로 좀 관리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상태로.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어느 치과에 가보시면 또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뼈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아니면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다 해서 포기하거나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것만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고, 물론 대학병원에 가시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공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학문적 역만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또 계실 거니까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에게 잘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해당 주치의 선생님께 잘 확인하셔갖고 꼭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아가 없는 슬픔을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아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존감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 지금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가 풀리고 포근한 봄이 오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무릎이나 허리 등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봄은 무릎 관절증 환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동안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관절 주변 근육이 감소하고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관절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어떠신가요? 이제 그 사람 몸이 항상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게 다리를 이제 자유롭게 못 움직였으니까 구부리지를 못했으니까 불편했죠 많이. 무릎은 가장 움직임이 많은 관절 중 하나로 체중의 60에서 70%를 지지하며 앉고 서고 뛸 수 있게 하는데요. 무릎 관절에 부하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은 퇴행성 파열이 발생하면 치유가 쉽지 않고 한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릎 연골 손상과 그 치료법에 대해 한승철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판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파열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약해진 연골판이 충격을 살짝 받으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운동이나 외상으로 무릎이 틀어지면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파열된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계단이나 내리막에서 약간 불편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릎을 굽히거나 펼 수 없는 상태로 물이 차고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중요한 기능은 무릎의 관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서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골은 뼈를 덮고 있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월상 연골판은 이 연골을 보호해주는 쿠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연골이랑 달리 현재 재생치료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열된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골판을 최대한 살리고 파열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술은 최근에는 대부분 관절 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경으로 파열된 연골판을 확인하고 파열 부위가 작고 끼어 있는 경우에는 절제술을 시행하고 중요한 부위가 터져 있거나 살려야 하는 경우에는 봉합술을 하게 됩니다. 봄내음이 가득한 금요일 아침, 도로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류인혜 씨도 어디론가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그녀의 목적지는 바로 병원. 오늘 정기검진이 있다고 하네요. 몇 달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 걷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던 그녀의 달라진 모습.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운동도 좀 했고요. 무리하게 운전을 좀 많이 하고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아팠는데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 이렇게 구부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봐야 되겠다. 통증도 많이 있었고요. 이게 통증이 이렇게 말하지 무거우면서 이제 부었으니까 무겁고 구부리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위로 올리지를 잘 못하면서 아팠거든요, 많이. 그게 다리를 이제 자유롭게 못 움직였으니까 구부리지를 못했으니까 불편했죠, 많이. 일을 마치고 바로 이제 여기 가까워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선생님께서 이제 MRI를 직접 하셔가지고 결과에 이제 그걸 뭐 봉합을 할 수도 있고 절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겁이 좀 많이 났는데 선생님께서 또 워낙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한 번의 믿음 가지고 바로 MRI 찍고 이틀 있다가 수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시고요. 네. MRI 찍어보고 오셨네요. 네네. 예, 우선 무릎 네. 재활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예. 쭉. 오, 많이 하셨네요. 네네. 이제 네, 많이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쭉 펴보시고. 네. 이 정도면 잘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한번 앉아 보실게요. 예. 봉합 수술하시고 이제 네. 어떻게 잘 붙었는지 MRI를 찍고 오셨는데요. 네. 우선 예전에 수술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연골판이 이렇게 쭉 찢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실 4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네. 봉합을 이렇게 쭉 했었고요. 네. 그때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렇게 좀 붙은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거 잘 붙어 있는지 MRI를 확인했는데 여기 밑에가 이제 수술 전
네. 이게 오늘 찍으신 MRI세요. 네. 연골판이 까만 연골판이 예전에 거기 떨어져 있다가 네. 지금은 잘 붙어갖고 네. 제 위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네. 상태 좋으시네요. 네, 네. 좀 재활도 잘 하고 계시니까 네, 네. 뭐 이대로 이어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도수 치료는 이렇게 꾸준하게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와서 계속 네. 풀어주시고 네네. 집에서도 계속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저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서 네. 이제 풀어가는 과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상이 그냥 운동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예, 거죠? 운동 이제 조금씩 하셔도 네네. 되고 네. 아직 뭐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 경우에는 2년 전에 연골판 파열을 이미 진단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오시다가 최근에 파열이 좀 진행을 하시면서 무릎 불편감이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내온 당시에 시행한 MRI 검사상에서는 연골판 앞쪽이 좀 길게 파열돼서 관절에 완전히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이제 연골판 파열의 경우 뭐 이것처럼 이렇게 쭉 찢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잘라내는 것을 추천을 하지만은 환자분은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파열 부위 자체가 커서 잘라내는 경우에는 관절염 진행이 너무 빠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얘기를 해서 내시경으로 우선 연골판 봉합술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시경 소견상에서는 아직까지 연골판 찢어진 부위가 충분히 튼튼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뭐 아래와 같이 이렇게 봉합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절제술의 경우에는 현재 기능을 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는 파열 부위를 잘라내서 통증 호전이나 파열이 진행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는데 연골판의 기능 자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봉합술의 경우에는 파열된 부위가 치유되면서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절제술보다는 관절염의 진행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한 덕분인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이내 씨. 오늘도 잊지 않고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무릎 재활은 무릎 운동 가동 범위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중점으로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도수 치료는 통증과 체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어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수 치료를 받고 가면 한결 몸이 가벼워져 걷기도 편하다고 하네요. 봉합술의 경우에는 봉합한 부위가 붙을 때까지는 보조기 착용하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관절을 고정해 두게 되면 관절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6주간 고정 후에는 굳은 관절을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증으로 인해서 약해져 있던 무릎 주위의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도 수술 후에 무릎 기능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지 제가 좀 다른 분보다 조금 느리긴 하던데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완전히 다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활을 이제 받으면 강도가 좀 있고 하니까 그때 조금 몸이 조금 좀 피곤하다는 그거 말고는 지금 딱히 아픈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조금 선생님께서 아프더라도 무리하게 이제는 아플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프더라도 뭐 러닝머신도 하고 한 30분쯤 걷기도 하고 뭐 이거 스쿼트 이것도 근력 강화는 좋다 하셔가지고 하루에 뭐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지 많이 정상이 다 되어 간 것 같아요. 좀 운동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뭐 1박으로 뭐 운전을 해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장시간 하루 내내 뭐 예를 들어 3시간, 4시간 운전하는 건 아직 제가 제 생각에 조금 겁도 있고 해서 무리가 가지 않을까 제 자체적으로 혼자서 생각하는 거니까 좀 그런 걸 조금 해서 조금 뛰면서 좀 강도 높게 활동을 하고 싶어요. 달리면서. 이제 제가 좀 겁도 많고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일상을 이제 거진 회복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선생님한테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제 몸을 조금 더 챙기고 건강을 더 챙기겠습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유난히 밝아 보이는 문인규 씨는 축구 마니아입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 경기도 자주 하는데요. 병실에서도 축구 영상에 푹 빠졌네요. 6개월 전 축구를 하다 갑자기 느껴진 무릎 통증으로
오늘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계단을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것보다 축구를 할 수 없어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을 좀 힘든 일을 해가지고 무거운 걸 좀 많이 들고 했죠. 그래 하다가 공 차고 심해졌어요. 그 당시에는 자전거 타고 계속 했는데 근육이 좋아가지고 이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운동을 좀 쉬니까 무리가 왔는가 순간적으로 퍽 하더만은 못 움직이더라고. 딴 병원에도 다니고 그냥 재활실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녔죠. 여기 병원에는 집하고 일단 가깝고 집이 저 개금 쪽이니까 가깝고 몇 군데 다니다가 여기가 괜찮다 해가지고 그래 이리 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이고 좀 낯선 데서 주무시네. 힘드셨죠? 예. 무릎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쭉 펴보시고 지금 물도 좀 차 있고 부어 있긴 하시거든요. 예. 오늘 수술은 첫 수술이니까 예. 제가 잘 챙겨서 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제가 전문을 하는 분야니까 잘 챙겨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 편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미 타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을 상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환자분이 가져오신 MRI에서는 내측 연골판이 복합적으로 파열돼서 연골판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내측 관절염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의 경우도 역시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이대로 관절을 방치하게 되신다면은 아마 3, 4년 안에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우선 수술장 안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최대한 남아있는 연골판을 봉합하는 쪽으로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O자다리도 굉장히 심해서 체중이 파열된 안쪽으로 쏠리는 상태로 교정수술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연골판 파열이 봉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치유가 가능한 부위에서 파열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파열된 부위의 상태가 봉합할 만큼 충분히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합이 의미가 있을 만큼 관절의 상태가 현재 튼튼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봉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수술방에서 상태를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씩씩했던 인규 씨도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 긴장이 되나 봅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하며 치료를 미뤄왔던 시간이 후회된다던 인규 씨.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처럼 더 씩씩하고 건강해질 인규 씨를 기대해 봅니다. 예, 문인규 환자 경우에는 안쪽 연골판이 복합적으로 파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골판은 최대한 모아서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을 할 예정이고요. 환자분 자체가 O자 다리가 심하시기 때문에 교정 수술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연골판 파열과 O자 다리가 심한 인규 씨는 오늘 두 가지 수술을 함께 받게 되는데요. 연골판 봉합술은 본래 연골판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 내시경 수술은 질환을 진단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엑스레이나 MRI 검사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관절 내시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어 더욱 세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내시경을 들어가 본 결과 안쪽 연골판이 심하게 파열되어 있긴 한데 아직은 봉합이 가능한 부위가 있어서 최대한 정리를 하고 봉합을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O다리도 잘 교정되어서 지금 체중이 무릎 중앙으로 잘 분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봉합한 연골판과 교정한 뼈가 충분히 치유될 때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하시고 목발 보행을 하시면서 안정을 하셔야 됩니다. 봉합한 실 자체가 계속 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파열된 부위가 실제로 치유되면서 붙어야 힘을 받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6주 정도 안정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그동안 굳었던 관절을 풀어주고 도수치료와 근력운동을 통해서 예전 상태로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도 한 20년 정도 했고요.
공을 못 차니까 좀 회의감도 많이 들고 빨리 수술해가지고 나서가지고 예. 같이 가가지고 다시 어울리고 싶고 웃고 싶고 그렇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공원을 찾은 사람들을 반겨주는 듯한데요. 포근한 날씨 때문인지 박은주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돼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무릎 수술 후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 후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코끝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쉬질 않습니다. 좀 아린 것도 있었고 쑤시는 것도 있었고 좀 그래가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고 걷는 데가 자연적으로 이쪽이다 보니까 내 몸이 이쪽 기울어지기 마련인 기라. 이쪽에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쪽에 힘을 줘야 되니까 그게 많이 기울어지고 몸 자세가 항상 안 바르고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격으로 내가 5년 6년 가는 그런 시간을 지내가 왔지요. 그래. 운동을 끝낸 박은주 어머니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해서인지 오늘따라 더 건강해 보입니다. 수술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관절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은 박은주 어머니의 관심 덕분인가 봅니다. 오늘도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요. 그녀의 현재 상태가 궁금해집니다. 수술하기 3, 4년 전에 그 2층 계단에서 새벽에 4시쯤 돼 내려오다가 다리를 한번 이래 계단에서 한번 꼽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그래도 이제 그막 그래 넘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다리가 좀 시큰거리기도 하고 무릎이 좀 이래 딱딱 소리가 아파서 병원에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약간 타박이라고 거기서 결과가 타박이라 해가지고 그래가 간단한 치료만 받고 내가 왔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을 올라면 건널목을 내가 건너야 되는데 건널라고 서가 있는 중에 뒤쪽에서 딱 소리가 나서 거질로 내가 주저앉아가지고 가도 오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이제 우리 지인을 해가 차가 오가지고 그래 집을 이제 왔는데 뒤쪽에도 나는 연골 뒤쪽에 있는 줄은 모르고 앞에 여기만 연골 있는 줄 알았지 뒤쪽 연골이 왜 떨어졌는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 그 바로 수술을 했더라면 고생을 덜 했었을 건데 그래 이제 너무 내 사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뒤쪽 연골에 이제 그 핀을 받아 수술해야 된다더라고요. 항상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제 그 사람 몸이 항상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 너무 내가 그 막 우울증 올 정도로 내가 이제 고초를 내가 겪었었어요. 내가. 예, 어머니 이쪽에 앉으실게요. 예. 저기 오늘 네. 엑스레이도 찍고 오셨는데 네.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뼈랑 뼈 사이에 네. 지금 간격이 그래도 네. 지금 잘 유지되고 계시거든요. 예. 여기 이게 네. 뼈가 붙어버리면 이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 예. 지금은 지금 꼬맨 연골판이 기능을 해서 예. 뼈 사이가 잘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 이대로 이제 계속 관리해서 쓰시면 예. 되겠고요. 예. 그 뭐 예전에 여기 이제 연골판 터졌던데 여기 이제 꼬매놓은 부위거든요. 예. 잘 붙어서 기능하고 있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에는 한 70%는 걷지 않나 이렇게 싶고 예. 그래 이 다리가 작년에 그래도 설화산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항상 예. 병원에 올 때마다 원장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 이제 지냈는데 제가 이제 들도 말고 막 여기서 이 상태만 내가 지내다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예, 어머니가 무릎 예. 지금 상태로 잘 쓰시도록 예. 제가 계속 잘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박은주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신 지가 2019년도에 하셨으니 벌써 3년이 넘으셨네요. 환자분이 저에게 오시기 한 달 전에 무릎을 뚝 하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뭐 쪼그려 앉고 양반다리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50대, 60대 환자분들이 연골판이 찢어질 때 제일 많이 느끼시는 증상이 이분처럼
무릎 뒤쪽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힘이 빠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내측 연골판의 뒤쪽 뼈에 붙어 있는 부위에서 완전히 연골판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골판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빠지게 돼서 본래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다치고 빠른 시간에 그래도 병원을 내원하셨기 때문에 관절의 상태가 아직 망가지진 않았었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봉합 수술을 이렇게 시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술하고 3년이 지난 상태고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관절염 진행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측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 사이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 간격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 전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던 관절 간격이 현재 3년이 지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관찰하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무릎 좀 한번 만져볼게요. 예. 박은주 어머니는 꾸준히 관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통해 상태를 점검하고 염증과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따끔하세요. 오늘은 연골 주사를 맞는데요. 연골에 마물을 더디게 하고 뻣뻣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예. 연골판 봉합 수술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봉합 수술로 연골판 기능을 회복시켰다고 해도 정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 간격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무릎에 윤활작용을 도와주는 연골주사 같은 주사 치료를 같이 시행하시면서 무릎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이 힘들게 수술한 무릎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원장님이 너무 또 이렇게 수술도 잘 해주셨고, 또 나도 또 내가 내 나름대로 걷는 그런 마음을 너무 갖고 이래 해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끝이 있지 않나 이래 싶고, 그래가 이제 내가 이렇게 좀 걷는 것도 자신심을 갖고, 운동도 내가 이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목욕탕 가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이제 그 공원에 가서도 이제 운동기계 이제 다리 운동도 이래 하고,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시간을 그래 갖고 그래 지내고 있습니다. 요 상태만 내가 다닐 수만 있고 내 생에 마감할 때까지만 했으면 그게 바람이고, 사람 욕심이라 하는 거는 끝이 없는데 정상적인 사람하고 그렇다 하는 거는 그 내 욕심이고, 요 상태에서만 더 막 좋아지면 더 좋겠고, 더 나빠지고 요 상태에서만 살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거 거의 바라는 거는.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연골판은 한번 파열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연골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열된 연골판을 봉합하게 된다면 치유가 되어서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방치하게 되면 연골판을 살릴 기회조차도 잃게 됩니다. 만약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으신다면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로 본인의 무릎을 지켜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노화가 원인이 돼 발생하기도 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양반다리, 다리를 꼬아서 앉는 등의 습관은 반월상 연골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움직이기 전 가볍게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